자,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약간 미래에서 온 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는 2026년입니다. 오늘은 장 건강, 그리고 우리의 정신 건강이 얼마나 혁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러니까 뇌 바깥에 있는 우리 몸속의 또 다른 뇌에 대한 이야기죠. 어떠세요? 좋은 마음은 좋은 변이 보장한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겠거니 했겠지만 이젠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과학적인 진실이 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지금부터 저희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이 모든 게 그냥 표준 AI가 되어버린 2026년의 시점에서 진행될 겁니다. 마치 미래에서 과거를 돌아보듯이 말이죠. 자, 그럼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바로 당신의 두 번째 뇌 정신건강 통제실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장을 그냥 단순한 소화기관, 그 이상으로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어떻게 장이 우리 정신건강을 쥐락펴락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었는지 그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부터 살펴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변화가 정말 한눈에 확 들어오죠. 불과 십몇 년 전만 해도 장은 그냥 음식이 지나가는 파이프, 그 정도였어요. 근데 2026년 지금은 어떻죠?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생물들이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까지 조절하는 핵심 플레이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미생물, 장, 뇌, 축, 즉 MGBA라는 개념이 이제 정신질환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된 거죠. 아니, 그러면 장하고 뇌가 대체 어떻게 서로 소통을 한다는 걸까요? 둘 사이에는요, 아주 복잡하게 얽힌 슈퍼하이웨이, 초고속도로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양방향 고속도로 이 셈이죠. 자, 이 고속도로에는요, 크게 4개의 차선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미주신경이라는 초고속 물리적인 케이블, 직통전화 같은 거예요. 둘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내분비 경로, 셋째는 몸 전체에 염증 신호를 보내는 면역 경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장내 미생물이 직접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들이 이동하는 대사 경로입니다. 이 4개 차선이 정말 쉴 틈 없이 움직이면서 장과 뇌의 대화를 계속 이어주는 겁니다. 자, 이 숫자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모든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하나로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바로 90%.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있잖아요. 그거의 무려 90% 이상이 뇌가 아니라 바로 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와, 진짜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장은요, 말 그대로 거대한 화학 공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표를 좀 보세요. 장 속에 사는 미생물들이 세로토닌뿐만이 아니에요. 불안을 잠재워주는 가바, 또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도파민까지. 이걸 다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핵심 화학물질들이 그 시작이 바로 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악당을 소개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신경염. 2026년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은 뇌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온몸에 퍼진 염증이 뇌에서 표현되는 현상으로 봐요. 말 그대로 마음속에 불이 난 것과 같은 상태인 거죠. 이 염증이라는 불은요, 마치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번집니다. 첫 번째 도미노, 스트레스나 나쁜 식습관 때문에 장벽이 무너지면서 장누수가 생겨요. 그럼 두 번째 도미노, 세균 독소들이 혈액으로 마구 침투하겠죠? 이 독소가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다가 결국에는 뇌를 지키던 최후의 방어벽, 혈액내 장벽까지 뚫어버립니다. 그럼 마지막 도미노가 쓰러지는 거죠. 뇌의 면역세포가 과잉 반응하면서 뇌 전체에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뇌의 면역세포, 미세악효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얘들이 두 얼굴을 가졌어요. 평소에는 뇌의 정원사처럼 신경회로도 보호하고 쓰레기도 청소하는 아주 착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염증 신호를 딱 받으면 갑자기 헐크처럼 공격자로 돌변합니다. 멀쩡한 신경 연결을 막 잘라내고 뇌 성장에 꼭 필요한 물질 생산을 딱 멈춰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우울증이나 인지 저하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악당이 있으면 당연히 영웅도 있어야겠죠. 사장에서는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장을 공략하는 2026년의 아주 미래적인 치료법들,
그러니까 우리의 장내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을 해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영웅의 이름은 바로 사이코바이오틱스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나요? 정신을 뜻하는 사이코랑 유산균 같은 생균을 뜻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 그 수준을 넘어서서요, 우리의 정신 건강을 아주 정밀하게 타겟팅하는 새로운 차원의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에는 이미 어떤 균주가 어떤 병에 효과가 있는지 임상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여기 나오는 이름들, 락토바실리스니 비피도박테리움이니 하는 것들이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거죠. 파킨슨병, 불안증, 우울증, 각각의 문제에 딱 맞춰서 처방되는 맞춤형 균주가 있다는 사실. 심지어 약물로도 효과를 못 본 우울증 환자에게는요,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통째로 이식하는 분변 미생물 이식술, FMT라는 치료법까지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정밀 정신의학입니다. 더 이상 우울하세요? 그럼 이 약 드세요 하고 모두에게 똑같은 약을 주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2026년에는요, 환자의 대변 샘플을 분석해서 그 사람만의 고유한 미생물 지도를 쫙 뽑아봐요. 그리고 바로 그 지도에 맞춰서 사이코바이오틱스와 식단을 처방하는 게 표준 치료법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놀라운 과학을 병원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조율하는 내 삶의 영웅이 되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의 마이크로바이옴 관리 수칙 생각보다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첫째, 식단.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지중해식 식단, 그리고 김치, 캐피어 같은 발효식품으로 장에 좋은 먹이를 듬뿍 주세요. 둘째, 운동.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뇌도 똑똑하게 만들어줘요. 셋째, 수면. 뇌가 하루 동안 쌓인 쓰레기를 청소하는 시간인데 장 건강이 나쁘면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잠은 보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쑥스러울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해요. 매일 화장실에서 여러분의 변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브리스톨 대변 척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의 장과 뇌가 보내는 가장 정직한 일일 건강 보고서나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더 이상 머릿속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온몸으로 느끼고 표현됩니다. 신체화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것, 움직이는 방식, 잠자는 습관, 이 모든 몸의 경험이 합쳐져서 곧 우리의 정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내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교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거나 지금까지는 그냥 속이 좀 불편하네 하고 넘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아셨죠? 그 신호가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소리일 수도 있다는 걸요.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장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